결혼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황당한 상황 같죠? 오늘은 바로 이 이혼의 역설, 한국법에서 말하는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의 핵심이에요. 관계는 완전히 끝났는데 정작 잘못한 쪽은 헤어지자 하고 상대방은 절대 못해 라고 버티는 상황. 이럴 때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 이 복잡한 문제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법의 기본 원칙이 뭔지부터 짚어보고 그러다 이 원칙이 깨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판례를 보면서 이게 현실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핵심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아니, 잘못하면 이혼도 내 맘대로 못하나요? 이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네, 못합니다. 예요. 우리나라 법은요,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걸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이걸 바로 유책주의라고 부르는 대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원칙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법적으로는 이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왜 이런 제도가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계속 나오는 핵심 단어가 바로 유책 배우자인데요. 한자 그대로 풀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외도를 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렇게 결혼 관계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강요하는 건 결혼이라는 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이나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법이라는 게 또 현실의 복잡한 사정들을 모른 척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해 보이는 원칙에도 예외라는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텐데요. 이 원칙만 너무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결과를 낳겠다 싶을 때 법원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외,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상대방도 사실 결혼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옥이나 너 한번 당해봐라 하는 복수심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잘못한 배우자가 그 잘못을 덮고도 남을 만큼 상대방이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배려했을 때. 마지막으로 셋째,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감정의 골이 무뎌졌을 때. 이런 경우들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게 실제 법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따끈따끈한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2024년에 있었던 인천가정법원 판결이에요. 사건을 간단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2021년에 부부가 별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당연히 1심에서는 원칙대로 기각됐습니다. 당신 잘못했으니까 안 돼. 그런데요, 놀랍게도 2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남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혼을 허락했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법원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예외를 어떻게 적용했냐는 거예요. 법원은 일단 아내가 결혼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고 봤고요. 또 남편이 양육비도 계속 보내고 재산 분할로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제안한 걸 자신의 잘못을 덮을 만한 충분한 배려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이거예요. 이미 파탄난 결혼을 법으로만 묶어두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건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책임과 현실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법은요, 한쪽에서는 결혼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서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는 이상을 추구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끝나버린 관계를 서류상으로만 묶어두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이 차가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제도가 가진 딜레마고 판사들이 매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지점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양쪽 저울 위에 무엇을 더 무겁게 올려놓으시겠어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인가요? 아니면 이미 파탄난 관계에서 벗어나서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유인가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답 없는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혼의 역설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던지는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